이번에는 앞에 배운 명령어를 활용한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만들기 예제로서요. 전체 크기는 900에 2100짜리 문 사이즈라고 적어 놨습니다. 전체 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900에 2100 사이즈로 되어져 있고요. 900에 2100짜리를 그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려진 사각형에서 왁구 툴, 즉 테두리만 남겨야 되다 보니 여기에 테두리만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전부 다 삭제하는 방식이고요. 이 부분들은 삭제, 밑에 하단 엣지와 면은 삭제입니다. 이 틀을 가지고 보시면 다음과 같은 틀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왁구 틀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왁구 틀의 사이즈는 다음 형식과 같이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왁구 틀을 문틀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전체를 그려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는 부분적으로 나눠서 그려서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경로를 따라 단면의 틀을 완성하는데요. 이렇게 단면이 만들어진 부분이 하단부에 있을 거고요. 이 하단부가 바로 Follow Me를 통해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문틀이 만들어질 겁니다. 문틀은 구름 명령어로 꼭 작업을 해 주시고요. 그 후에 문짝 30mm 두께의 문짝을 작업해서 문을 완성해서 전체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치업이 열리셨다면 일단 카메라에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되어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렉탱글 명령어이고요. 문이라는 거는 앞면에 정면으로 보이게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축 제어는 Y축 제어. 그래서 점. 약간 떨어져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원점에 작업을 해도 되는데 떨어뜨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가로폭이 900에 쉼표 2100입니다. 다음과 같이 900에 2100짜리 사이즈가 나오실 거고요. 그때 필요 없는 부분, 시그먼트와 면이 될 텐데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 딜레이트로 지우셔도 되고요. 자, 컨트롤 Z를 해보겠습니다. 지우개 명령어를 이용 면과 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문틀의 사이즈, 전체 크기가 잡혔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왁구 툴, 문틀의 단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틀의 단면은 일단 전체 45mm에 200mm입니다. 렉탱글 명령어로요. 찍고 Z축 제어, 위로 가는 화살표를 하시면 Z축 제어가 될 거고요. 이때 메셔먼트에 45 쉼표 200 엔터를 칠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45mm에 가로가 45mm에 세로가 200mm짜리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잘려 나가야 되다 보니까 테이퍼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엣지를 잡고 안쪽으로 15mm 엔터. 엣지를 잡고 안쪽으로 들어올 때 40mm 엔터.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잘려야 되는 공간의 면적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렉탱글로로 다시 한번 덧붙여서 그리겠습니다. 그려진 상태에서 딜레이트 가이드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선택 후 딜레이트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 다음과 같이 그리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밑에 그려진 단면만 선택, 딜레이트로 지우기. 자, 이번에는 렉탱글 명령어 다시 선택. 그래서 문틀 두 번째 만드는 방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찍고 움직이실 때 위로 가는 화살표 Z축 제어 후 30mm 곱하기 200 엔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려져 있는 부분의 전체 크기만 나온 거고요. 이때 이 부분에서 요만큼은 잘려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타트 Z축 제어 다시 한번. 이때 15mm에 쉼표 160 엔터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필요 없는 중간선 선택하셔서 딜레이트로 지우셔도 좋고요. 지우개 툴을 이용하셔서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틀이 그려지셨다면 전체의 경로 선택, 그 상태에서 팔로우 미, 그리고 면을 찍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돌아가서 문틀의 전체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셀렉트 툴,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3풀 클릭으로 전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그룹. 다음으로는 문짝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짝을 그리실 때 주의할 점은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리시고 이런 식으로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선을 집어넣으시는 방법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저희가 치수를 넣을 때 자, Z축 제어했고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는데 가로의 폭은 여기까지이지만 가다가 30mm로 끊겨야겠죠. 이때 위에 메셔먼트를 보시면 840,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840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굳이 840이라고 치는 게 아니라 앞에 숫자 넣지 마시고 쉼표 그리고 전체 두께만 30mm 엔터를 치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앞에 인식하고 있던 840이 들어간 상태에서 30mm만 사용자가 임의로 넣을 수 있게끔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푸시풀을 이용해서 면 잡아서 올리실 때 분의 끝까지, 끝스라까지 오시면 되고요. 셀렉트 툴 이용, 3풀 클릭, 전체 선택되셨고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그룹입니다. 그 상태에서 문을 열기 위해서 로테이트 명령어 Z축 제어했고요. 위로 가는 화살표로 이 점을 기점으로 여기를 잡아서 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시면 되고 이때 수치는 270 엔터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려있는 오픈되어져 있는 문을 전체 문을 만들어서 작업을 완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그려진 도어는 꼭 학교명, 학번,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작업할 예제는 창호도입니다. 창호의 전체 크기는 1800에 1300짜리로 가로가 1800, 세로는 1300짜리 작업입니다. 외부 테두리 프레임의 틀은 45mm, 이 부분은 45mm 프레임이 될 거고요. 안쪽 틀, 미닫이 창은 70mm, 이쪽 안쪽 틀은 70mm가 되겠습니다. 유리의 두께는 18mm고요. 외부 틀의 전체 두께는 120mm. 그 다음에 안쪽 틀의 두께는 45mm가 되겠습니다. 각 부재는 꼭 그룹 명령어를 써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업을 열어둔 상태에서 카메라는 패러럴 프로젝션인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외곽 틀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렉탱글 명령어 이용, Y축 제어, 점 찍고 그리실 때 1800, 1300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옵셋 명령어를 이용해서요, 안쪽으로 45mm를 집어넣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웠던 툴을 이용해서 Follow Me를 이용해서 작업할 거기 때문에요, 안쪽 면만 삭제, 디귿자 형태는 미음자 형태는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렉탱글 명령어 이용, 점 찍고 Z축 제어해서 앞으로 오실 때 45mm의 쉼표, 120 엔터로 렉탱글을 그려주십시오. 밑에 렉탱글이 그려지기 때문에 뒷면에 삭제됐던 면이 다시 채워지기가 됩니다. 이 경우는 그냥 면을 잡고 딜레이트로 지우시면 깔끔하게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로를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 이용, 선 추가, 그리고 팔로우 미 이용, 면을 찍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모델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리를 재서 한번 볼까요? 1800에 1300이라는 거리로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각 부지에는 그룹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3풀 클릭,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그룹으로 그룹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미닫이 창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창 프레임이 겹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셔야지만 그림이 쉽게 작업이 됩니다. 엣지에서 잡아서 오실 때 움직이는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 X축 제어.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요.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X축 제어하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때 미드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미드 포인트가 뜨실 거고요. 미드에 클릭. 창 프레임이, 전체 프레임이 두께가 70mm였기 때문에 70mm 반짜리가 옆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35mm, X축 제어 다시 한번 해서 35mm로 그려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렉탱글 명령어 선택. Y축 제어 하셔서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림을 그리실 때 이런 식으로 미드 포인트가 잘 잡히셔야 되는데요. 인서트가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수평 가이드라인, 수직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이렇게 인서트, 교차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그냥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이용 면 잡아서 들어오실 때 70mm 엔터로 치겠습니다. 가운데 면은 삭제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께가 나와야 되는데 미드 포인트 반으로 기점으로 나와야 되다 보니 다시 한번 엣지 잡고 오실 때 Y축 제어, 왼쪽으로는 화살표 누르시고 미드 포인트 그러셨을 때 푸시 풀로 면 잡고 미실 때 미드 포인트까지. 물론 이렇게 미드 포인트를 잡게 되시면 전체의 길이가, 두께가 60mm짜리 두께로 작업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도면에 의하면 45mm짜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앞면을 잡아서 15mm만큼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45mm짜리가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재 역시 3풀 클릭,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그룹으로 그룹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앞면에 안쪽 면에 들어갈 유리인데요. 마찬가지로 반을 기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빠른 방식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이용, 잡아서 Y축 제어에서 오실 때 미드포인트, 마찬가지 방식으로 잡아서 오실 때 Y축 제어, 미드포인트, 잡아서 오실 때 잡으시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잡히는 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렉탱글 명령어 면 잡고 Y축 제어하셔서 이 부분에 갖다 놓으시면 유리의 단면, 두께가 없는 단면이 그려질 거고요. 유리의 두께는 총 18mm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푸시풀 이용, 가운데를 기점으로 9mm, 9mm 나간다면 총 18mm가 나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올 때 9mm, 9 엔터. 그리고 뒷면에서 보셔서 잡으실 때 9 엔터. 스페이스바 선택, 다시 한번 3풀 클릭,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그룹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룹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때 안쪽에 있는 유리면과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플러스 모양이 나와서 선택 추가가 됩니다. 안쪽에 있는 프레임 하나 선택, 무브 툴, 잡아서 움직이실 때 컨트롤 키 눌렀다 떼주시면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제가 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 겹쳐야 되다 보니까요. 갖다 놓고 무브로 움직이시는 방법을 쓰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무브로 움직이시게 되면 다시 잡아서 X축 제어, 이때 엔드로 갖다 놓는 방법을 쓸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엣지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이 위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잡아서 저 위치에 붙여넣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테두리 선택, 컨트롤 키로 안쪽 유리면 선택, 무브로 점 잡아서 움직일 때 컨트롤 키 눌렀다 떼기, 오빗으로 화면 회전 기능으로 돌려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 맞는 유리가 그려져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가이드라인들은 딜레이트 가이드로 지우시면 정확한 미닫이 창호, 미닫이 양쪽으로 열리는 미닫이 창호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엔 디멘전 치수를 이용하셔서 전체 치수를 뽑아주시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쪽에 치수를 뽑으셔야 되는데요. 실적으로 45mm 이 치수를 뽑기가 불편합니다. 이 수평으로 가 있는 거를 뽑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더블 클릭.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치수들을 뽑아주시면 다시 한번 45mm짜리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뽑아주시면 이 틀에 70mm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가이드라인을 꼭 뽑아주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딜레이트 가이드로 숨기겠습니다.
제가 드린 도면이랑 틀리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치수가 나오긴 하는데 치수가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선택 툴로 치수선 선택,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텍스트 포지션이라고 해서 아웃사이더 스타트, 그 다음에 센터,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엔드라는 기호로 나옵니다. 즉 선을 그리실 때 여기서 찍어서 그렸으면 여기가 스타트점, 엔드점이 되실 텐데요. 그거에 따라서 스타트, 엔드네요. 여기선 엔드로 몰기, 여기서는 다시 이쪽도 역시 그림을 그릴 때 반대로 그려서 엔드로 몰기. 그러면 선과 겹쳐지지 않게끔 치수들이 뽑혀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업이 되신 상태에서 텍스트, 주석 달기를 이용 앞면에 있는 온 페이스 인 그룹 앞에 있는 페이스를 잡았습니다라는 명칭이 뜰 때 면을 잡으셔서 앞으로 돌려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찍어 놓고 이 주석 달기는 더블 클릭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하는 방식은 유리, 작업 또는 유리 18mm로 작업이라고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뽑혀져 있을 때 모양의 위치나 이런 거는요, 저희가 뷰에서 정면 보기를 눌러서 선택, 무브로 이동을 해주시면 위치점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완성하신 형태에서 보시면 선들도 나오고 각주들도 뽑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면 제 거랑은 좀 틀린 걸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모양 자체가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확대를 했을 때는 화살표가 작아지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보여서 화살표가 전체 오브젝트를 보다 보면 화살표가 잘 안 보여서 정확한 치수를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풀다운 메뉴에 윈도우 메뉴로 들어오셔서 모델 인포, 모델 수정란에 오시면 디멘전, 치수에 관한 정보창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리더 라인이라 그래서 이 모양의 형태를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None, 작업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화면에서 보시려면 Select All Dimension 선택, 즉 디멘전들을 선택하겠다는 뜻이고, 업데이트 시키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치수의 헤드 부분, 화살표 헤드 부분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도트, Select All 하시면 원형 모양 또는 슬러시 모양으로 바꾸시게 되면 사선의 형태로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것들도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앞면의 형태도 자기 위치에 맞추시려면 꼭 앞으로 당기셔서 Y축 제어해서 앞으로 당기셔서 겹쳐지게끔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측면에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대를 당기셔 갖고 작업을 해주시면 전체 이미지들이 잘 보이는 걸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트의 형식까지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셔서 전체의 치수들을 다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은 실질적으로 물론 옵셋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시간적인 면에서 빠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follow me, 따라가면서 그리는 명칭을 배웠기 때문에 이 예제는 꼭 follow me를 이용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완성된 작업은 학교명, 학번, 이름으로 꼭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